푸른밤 종현입니다. SNS는 소통과 공감을 위해서 만들어졌죠. 하지만 요즘은 이 SNS가 질투, 좌절감, 외로움을 유발한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SNS 사용자들은 친구의 계정을 방문한 뒤에 삶에 대한 불만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1위는 친구의 행복한 여행 사진이었고요. 2위는 게시물에 대한 댓글 수 비교였다고 하죠. 저는 연예인이니까 좀 덜하지 않을까 생각하시겠지만요. 사람 다 똑같습니다. 친구들 노는 사진, 여행 다녀온 사진, 커플 사진, 이런 자랑질. 사진 보면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그 정도는 그냥 웃어 넘길 수 있거든요. 근데 댓글 수에 질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좀 공감이 갑니다. 제가 틈틈이 미니, 문자 다 확인하는 거 아시죠? 사연이 점점 줄어든다 이러면 저 상처받습니다. 이제 막 1년 돼가고 있는 여린 DJ입니다. 주말에도 과한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2월 1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이제 나는 돌아서겠어. 억지 노력으로 인연을 거슬러 괴롭히지는 않겠어. 2월 1일 일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김광진의 편지였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SNS 질투와 좌절감, 외로움의 집합체인가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여러 면이 존재하는 거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SNS를 소통하는 부분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우리 가족분들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안 좋은 부정적인 부분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SNS로 통한 불쾌한 기분이 드는 것들, 안 좋은 댓글이라든지 아니면은 안 좋은 글을 올린다라든지 루머를 형성한다든지, 그게 재밌을까요? 재밌어서 하는 걸까? 그걸 올리는 사람들은? 어쨌든 그래요. 좀 다른 얘기로 빠지긴 했지만 SNS 얘기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 우리 푸른밤의 사연과 그 관심 계속해서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이 푸른밤을 사랑하고 있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랑하시겠죠? 사랑하시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표현도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미드나잇 스포일러 함께하는 날입니다. 은근히 분도 질투나 이런 것들 있으실 것 같아요. 영화 전문 기자 신기주 기자님 모십니다. 차별화를 엄청나게 하고 있죠. 이 미드나잇 스포일러. 왠지 영화를 소개받다 보면 왠지 이 영화를 지금 보라는 건가? 그래서 보지 말라는 건가?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소개. 오늘도 함께 해보고요.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90s but goodies 90년대 신청곡으로 함께하죠. 푸른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90s but goodies 게시판에 신청곡 많이 남겨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삼성 정밀화학, 비상교육, 르노 삼성자동차, 넷마블 게임즈, 킹목달, 터키항공, 한국 미즈노, 인터파크 투어와 함께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웅들은 매력적인 외모, 강력한 리더십,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 그리고 남보다 더 뛰어난 정의감까지 갖추고 있죠. 하지만 평범함을 넘어서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더 정감이 가는 영웅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미드나잇 스포일러, 오늘은 기존의 영웅들과는 전혀 다른 매력의 히어로들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이분도 기존의 기자님들과는 전혀 다른 매력을 갖고 계시죠. 경영, 경제, 영화 전문 신기주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다들 저를 보면요, 기자 아니신 것 같아요, 뭐라던가. 뭐 같대요? 기자님 같지 않으세요, 예요. 그러면 기존의 기자들은 어떻길래 기자 안 같다는 건 칭찬이야, 아니면 기자답지 못해라는 비난이야? 아니면 그렇네요. 잠깐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멈칫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 칭찬으로 들리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기자처럼 보인다는 게 안 좋은 뜻인 거야. 무엇일까? 그러니까 뭐 그냥 느낌, 기분 탓으로 그렇죠. 합시다. 네. 근데 기자님 목소리가 뭐 좀 변하셨어요. 예, 요즘 저희가 유행을 좀 타잖아요. 최신 유행을 타는데 유행성 독감에 걸려. 너무 민감해 유행이. 트렌디하시네요. 그렇죠. 네. 어서 요즘 나시길. 유행하는 거 다 해보려고. 그래요. 어서 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자, 오늘 영화 얘기 나눌 건데 네. 오늘도 히어로 얘기하나요? 좋아, 사실은 히어로 얘기 정말 그 좋아하니까. 히어로 중에서도 우리 정말 좋아하잖아요. 네. 뭐 이제까지 안 다룬 히어로 없어요. 아이언맨, 다 했어. 배트맨, 뭐 찾아야 엑스맨, 심지어는 이제 최신 유행하는 저 유행하는 거 좋아하니까 빅히어로라는 애니메이션을 얘기하려고 해요. 오. 요즘 정말 겨울왕국까지는 아니어도 네. 이제 올해의 디즈니 최고 작품일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독감에 걸렸는데 네. 이 빅히어로의 주인공 로봇이 간호 로봇이에요. 아, 그래요? 이게 아프면 치료해주고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귀엽네요. 그렇지만 이제 아이언맨처럼 수트를 입으면 그러면 나 때려주고 내가 때려달라는 사람은 다 때려주고 악당을 쳐부숴주고 뭐 이런 두 가지 면을 다 갖고 있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 대부분의 히어로물들 보면 캐릭터가 뚜렷해서 한 가지 역할을 쭉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 빅히어로라는 영화에서는 두 가지 캐릭터를 소화를 하는 거네요. 그게요. 제가 이 영화는 그 눈높이도 두 가지예요. 말씀하신 네네. 것처럼 어른들의 눈높이도 있고요. 정말 액션을 좋아하는 네네. 애니메이션 그 팬들을 위한 것. 또 하나는 하지만 날 안아줬으면 좋겠어라고 아빠와 엄마의 모습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엄마의 모습을 가진 따뜻하고 아기자기한 귀여운 캐릭터를 원해라고 하면 또 다른 모습을 가진 로봇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요. 아이들이 또 정말 좋아하는군요. 이게 디즈니 애니메이션인데 네. 디즈니의 상업적인 사악함을 엿볼 수 있는 면모죠. 보면은 와, 정말 사고 싶게 만들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 영화가 개봉하기 전부터 네. 아이들은 그 캐릭터들의 이름부터 외우더라고요. 아, 정말요? 주인공 로봇이 이름이 베이맥스인데요. 베이맥스. 베이맥스부터 외우고 베이맥스가 이제 곰으로 이루어진 로봇이거든요. 풍선 로봇. 네네. 그래서 풍선 로봇 안에 이 안고 있으면 따뜻하고 그리고 이제 갖고 놀면 재밌고 아이들 풍선 갖고 노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의 캐릭터를 만들어내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죠. 이 로봇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궁금하네요. 일단 주인공이 있어요. 네. 주인공이 이제 그 테디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영화의 전체적인 주인공들은 다 컴퓨터 천재들이에요. 그래서 로봇 정도는 그냥 자다 일어나면 뚝딱 만들 수 있는 금방. 인물들입니다. 네. 근데 이런 인물들 중에 테디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이 베이맥스라고 하는 힐링 로봇을 만들어내요. 네. 근데 그 로봇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 테디라는 인물이 사고로 죽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이 테디의 동생인 히로가 네. 그 상실감을 견디지 못하고 있다가 그 베이맥스라는 형이 만든 로봇과 친해지는 거죠. 네, 이 로봇 안에는 형의 기억과 형이 세상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어떤 뭐 비전과 이런 것들이 다 녹아 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히로가 그 베이맥스와 같이 이제 자신도 위로받고 그리고 베이맥스의 숨겨진 능력을 갖고 결국은 히어로의 역할이 무엇이겠어요? 세상을 구하는 거죠. 그렇죠. 네, 세상을 구한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렇군요. 역설적으로는 여기 악당이 등장하는데 네.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 얘기 못하지만
근데 재밌는 건 그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에는 이미 결론도 다 나와 있더라고요. 영화를 보기 전에도. 아, 그래요? 근데 이 악당이 인물이 있는데 이 악당이 시로가 만든 다른 로봇이 있어요. 예. 말하자면 아주 초소형 마이크로 로봇인데 네. 마이크로 로봇을 이용해서 이제 자신이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둘이 이제 1대1 대결을 벌인다. 뭐 이런 내용. 어떻게 보면은 그 테디 형이 만든 로봇과 히로가 만든 로봇이 싸우게 되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런 모습을 또 띄게 되네요. 결국은 네가 저지른 일은 네가 책임지라. 음, 근데 이게 그 귀요미 캐릭터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도 귀엽다는 것에 대한 그 선호도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러버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말 뭐 전 세계 돌아다니는 곰으로 돼 있는 별거 노란색 없는, 오리를 하나 네. 갖고 너무 재밌다며, 너무 귀엽다며. 얘기를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귀엽게는 생각하지만 그렇죠. 그게 석촌호수에 떠 있었죠. 예, 그렇게까지 할 건 없는데 사실 이 귀엽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상업성을 가진 요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뭐 가와이 문화라는 게 있죠. 한국에서 이제 귀요미 문화라는 것도 있는데 네네네. 이게 미국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기의 캐릭터 또는 인간이 사랑과 애정을 쏟게 만들고 싶은 외모를 가진 캐릭터들은 항상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인간이 점점 좀 사랑할 대상이 줄어들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디즈니가 참 사악한 게요. 슈퍼 영웅인데 이제는 사랑받기를 원해. 아이언맨 같은 경우를 보면 네. 사실은 일부 재수 없고 너무 잘난 체하고,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고민해, 어울리지도 않게. 근데 그런 점점 그 귀엽다고 하는 시장에서 멀어져 갈 수밖에 없는데 네. 이 베이맥스 같은 경우는 그 귀여움 시장을 독차지하는 거예요. 영웅인데 너무 귀여워. 하지만 수트만 입으면 다 때려 부셔. 멋있어. 반전 네. 매력. 예, 디즈니가 똑똑해요. 네. 이 작품 자체가 마블에 있는 기본적인 모티브를 가져왔다고 하던데요. 네, 사실은 이건 비즈니스적인 것인데 디즈니가 마블이라는 만화사를 인수를 했어요. 네. 뭐 사실 잘 아시다시피 마블과 이제 우리 좋아하는 슈퍼맨, 배트맨 나오는 DC 코믹스와는 이제 경쟁사인데 DC 코믹스는 워너하고 연결되고요. 네. 마블은 이제 디즈니가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근데 디즈니라는 회사는 이런 거예요. 제품을 생산하기도 하지만 유통시키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블이라는 그 애니메이션 회사의 캐릭터들을 디즈니라고 하는 커다란 유통회사가 넓게 유통시키고 더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도대체 마블의 어떤 캐릭터들을 갖고 디즈니적으로 한번 재해석할 수 있을까? 마블에는 엄청나게 많은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엑스맨도 있고, 뭐 아이언맨도 있고, 캡틴 아메리카도 있고. 근데 왠지 디즈니하고는 안 어울리는데 봤더니 이제 이 베이맥스라고 하는, 여기서 이제 빅 히어로 6라고 하는 것인데, 왜 6냐면 이제 이 안에 영웅 캐릭터가 6명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 베이맥스라고 하는 주인공도 있지만 히로라고 하는 이 남자 소년 주인공도 히어로고, 그리고 그 친구들 이른바 과학자들인데 네. 마음만 먹으면 수트를 입고 강력한 히어로가 됩니다. 이런 인물들 갖고 애니메이션을 만들면 디즈니적인 마블 해석이 되지 않겠느냐 였던 거예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옥상 달빛의 히어로 듣고 오겠습니다. 나는 내가 반짝이는 보석보다 그저 바닷가에 동글동글 윤이 나는 반듯한 돌이 된다면 참 좋겠어. 옥상 달빛의 히어로 듣고 오셨습니다. 미드나잇 스포일러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빅 히어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꼭 한 가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재밌는 거예요. 뭐냐면 디즈니가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디즈니의 가장 유명한 애니메이션은 물론 최근엔 겨울왕국입니다만, 그렇죠. 예전에는 뭐 백설공주, 공주 영화죠. 백설공주, 신데렐라, 뭐 아니면 뭐 그림 형제가 그린 유명한 그림 네네네. 이른바 동화책들인데, 이 그림 형제라는 사람들은 독일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디즈니가 초창기 애니메이션화됐던 모든 이야기들은 사실 유럽 이야기들이고요. 유럽 중에서도
그림 형제가 그린 독일계의 민화들이라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역사가 짧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캐릭터와 구전 동화 같은 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있어봐야 뭐 서부 뭐 이야기라거나 좀 찾아보면 이제 인디안 이야기였어요. 네. 뭐 디즈니가 뮬란 같은 거 만든 적도 있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자기 캐릭터들과 스토리가 없는 나라에서 일단 유럽의 이야기를 가져다가 이제 유통시키고 상업화시켰던 거죠 디즈니가. 근데 그 원전이 이제 좀 지겨워요. 겨울왕국도 많이 했죠. 네네네. 예, 그랬더니 이제 그 미국 특유의 이야기들을 찾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마블을 인수해서 이걸 만들었다는 건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디즈니가 이제 아주 미국적인 이야기들로 자기 구전 동화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게 이제 뭐 이런 식의 이게 빅히어로 같은 시리즈일 거고 그거는 디즈니의 저력인 거, 미국 문화의 어떤 발전상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네요. 한때는 유럽에 기생하다가 근데 이게 약간 일본풍도 있거든요. 이 네. 애니메이션이.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의 배경이 샌프란시스코 더하기 도쿄인 어떤 도시예요. 샌프란시스코 뭐 아, 그래요? 그런가? 그 히로라는 주인공 이름도 조금은 그렇죠. 뭐 일본인의 맞아요. 이름과 네. 비슷한 느낌도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흔히 말해서 그 뭐 멜팅 팟이라고 하죠. 음문하게 잡다하게 섞이는 융합하는 국가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 것들을 갖고 와서 다 자기 걸로 만들어내는 엄청난 능력. 그리고 이제 완전히 자기화 시켜버리는 그런 것들을 보여줘요. 그렇군요. 이게 역시 이게 히어로죠. 네. 이 캐릭터가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앞서서도 살짝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더 설명해 주신다면. 아이들은 정말 애니메이션 보기 전부터 이 캐릭터들 이름부터 외우더라고요. 네. 공부 열심히 할 준비를 하는 것인지 제대로. 암기력 짱. 예습. 네. 일단 그 시로가 등장하고요. 네. 그 시로의 형인 테디는 뭐 영화 애니메이션 안에서 일찍 죽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그 베이맥스를 만든 과학자로 나오죠. 네. 그리고 고고라는 여자 캐릭터가 나오는데 이 인물은 정말 엄청난 스피드 광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탈 것들은 다 빨리빨리 잘 몬다. 뭐 이런 재주가 있는데 이 안에서는 바퀴 같은 거 달고 하늘을 붕붕 날아다닙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이름도 귀엽네요. 고고. 그리고 프레드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네. 이게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괴물처럼 나온 캐릭터인데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네. 알고 봤더니 이 인물이 엄청난 부잣집 친구였던 거죠. 근데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동네 백수. 뭐 이런 이 만화 같은 캐릭터인데 이거 만화구나. 그리고 와사비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은 와사비. 커다란 덩치이고 모든 건 다 잘라버리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네. 사실 덩치만 크지 굉장히 소심해요. 아, 그래요. 귀엽네요. 근데 이름도 와사비네요. 맞아요.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게 것처럼 일본적인 뭐랄까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전반적으로. 한국식으로 치면 외색이 짙다라고 표현하죠. 네, 외색 짙은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자, 그리고 또 어떤 그리고 이제 캐릭터가 마지막으로 허니레몬이라고 하는 화학자가 등장해요. 있죠? 네. 근데 이 인물은 화학적 결합물을 통해서 이제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인물들이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면 어른들은 복잡해 이러는데 아이들은 한 번 들으면 다 알아요. 그래요? 허니레몬 고고 뭐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그만큼 흡입력이 있는 거죠. 되게 캐릭터 설정을 잘 했나 보네요. 이게요. 아이돌 그룹하고 비슷해요. 결국은 그 각각의 팬들이 자신과 동일시하거나 내가 좋아할 만한 어떤 요소를 갖고 있는 여러 캐릭터들을 등장시키고 네네. 그 인물 중에서 하나를 골라잡게 하거나 모두 다 좋아하게 만드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럼 아시죠? 네. 맞아. 아이돌을 구성할 때 가장 큰 요소거든요. 멤버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겹치는 멤버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렇죠. 네. 여러 가지 멤버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넣어봤어. 아이돌 팀을 만들 때는 이런 뭐 기획을 한다고도 한다라고 말장난이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매력을 가진 각기 네. 다른 친구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 애니메이션에서도 그런 캐릭터들이 모여 있군요. 6인조 그룹. 맞습니다. 자, 겨울왕국으로 정말 데이트를 한 디즈니입니다. 근데 빅히어로로도 엄청난 히트를 쳤죠. 네. 그 미국에서도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 지금 또 한국에서도 크게 인기인데요. 이 안나와 엘사 자매를 다룬 이야기 겨울왕국 그리고 빅히어로는 테드와 히로 이 형제를 다룬 내용인가요? 네. 이게요. 항상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가장 큰 주제는 가족이죠. 네. 그 가족을 어떤 식으로 풀 것이냐인데 지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겨울왕국에서는 자매였어요. 네. 빅히어로에서는 형제가 나옵니다. 원작 애니메이션에서는 형제보다는 그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였다고 하는데요. 형이 떠난 빈자리를 채워주는 어떤 로봇을 통해서 이제 치유를 받는 과정이 나오는 거죠. 네. 또 하필이면 그 로봇은 힐링 로봇,
그러니까 이제 의료 로봇인 거예요. 네. 그러므로 해서 이제 그 빈자리 채우고 새로운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과정 이런 것들이 디즈니 애니메이션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네. 잘 해석을 했네요. 이게 또 마블과의 시너지 효과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기자님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잘 맞아 떨어졌나요? 디즈니 좀 무서워요. 그러니까 사실 마블을 인수했을 때 네. 마블의 캐릭터들은 그러니까 실제로 원작 만화를 보면 네. 너무 심각하고 지나치게 성인물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마블사는 어벤져스 만화만 봐도요. 네. 성인물을 제가 라디오라서 다 얘기 못하지만 굉장한 성인물입니다. 맞아요. 인물 자체도 세계관도 너무 어둡고. 무겁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디즈니가 이걸 인수했을 때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다 아시지만 제일 처음에 그 아름다운 성이 나오고 그 성에서 요정들이 날아다니는데 네네. 마블과 과연 맞을까 싶은데 그 안에서 가장 잘 맞는 컨텐츠를 끄집어 와서 양사의 장점을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낸 거죠. 그걸 보면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 진화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영화를 보면서도요 재밌는 것들을 느꼈는데 이 안에서 로봇이 등장하죠. 그렇죠. 근데 이 로봇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한테 이제 이렇게 도움이 되는 존재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메시지 던지고 있기도 해요. 네네. 그러니까 이 영화 애니메이션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 프로그래밍이 두 가지 형태로 될 수 있는데 그 베이맥스라는 인물이 그러니까 그 로봇은 하나는 우리의 친구, 네. 하나는 시키면 뭐든지 때려 부수는 파괴하는 로봇. 이게 사실 로봇의 미래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두 가지 상반된 공포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도 애니메이션으로 아주 깔끔하게 잘 처리해서 보여줘요. 그런 부분을 사실 이전에 나왔던 로봇 영화에서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로봇이 결국에는 뭐 결과적으로 인간을 지배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룬 내용들의 영화들이 있는데 로봇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인공지능 연구하고 있는 그 과학자들을 만나보면요. 네. 두 가지 얘기를 해요. 하나는 약한 저강도 인공지능 로봇이 금방 나올 거래요. 그리고 고강도 인공지능 로봇이 나올 건데 그건 한 반세기 정도 지나면 네. 그러면 고강도 인공지능 로봇은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이고 그쯤 되면 이제 지구상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제 2등 국민으로 밀리는 거죠. 근데 그 정도 단계까지는 한참 남았다고 할 수 있지만 저강도인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일자리 다 뺏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심지어 기자 일이나 DJ 일이나 가수 이럴 수가. 다 뺏긴대요. 안 돼. 네. 난 일자리 백수가 되다니. 네. 노래 들어야겠어요. 말빈 게이 그리고 티미 테렐의 Ain't No Mountain High Enough. 이 곡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OST입니다. Listen, baby, ain't no mountain high, ain't no valley low, ain't no river wide enough, baby. If you need me, call me. No matter where you are, no matter how far. Don't worry, baby. Just call my name. I'll be there in a hurry. You don't have to worry. 'Cause baby, there ain't no mountain high. 편한 친구와의 수다 한판. 2인분 같은 1인분. 아이고 어서 오세요. 퇴근 후에 시원한 맥주 한 잔.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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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FM4U 좋다. FM for you 91.9. 푸른밤 종현입니다. 미드나잇 스포일러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영화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저는 이 영화가 네. 봤는데도 도대체 왜 인기가 있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와 좀 하지만 비슷하네요. 그래요? 저도 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왜 재밌지? 였는데 저는 너무너무 그래서 인기였어요. 글로 다시 한번 해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기 있었던 이유는 그 뭐냐 영어 그 농담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미국에서 흥행했던 이유는 그 농담들이 너무나도 재밌대요. 근데 그게 해설이 좀 한국에서는 자막으로 표현이 많이 안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못 알아들은 티를 이렇게 냈네. 저도 몰랐으니까요. 어쨌든 자, 그 영화 어떤 가디언즈 영화죠? 오브 갤럭시입니다. 이 영화도 영화
그 히어로물이죠. 그렇죠. 영웅을 다루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정말 전형적인 영웅. 가장 이 모범생, 범생의 영웅은 슈퍼맨 같은 인물들이죠. 또 한 가지는 반영웅. 근데 반영웅인데 그게 이제 악당인 캐릭터들이 반영웅일 수 있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영웅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영웅적 태도를 취하지 않는 이제 가디언즈 갤럭시에서 보면 사고 뭉치들이에요. 네, 맞아요. 하지만 그들이 뭐 지구 평화도 아니고 우주 평화를 지킨다. 갤럭시잖아요. 뭐 이런 내용이죠. 네. 반영웅을 풀어내는데 사실 마블 같은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역시 마블의 이제 애님 그 원작인데 네. 그 같은 영웅 동네에서는 반영웅은 반드시 필요하죠. 영웅의 캐릭터도 한계가 있고 네. 영웅 캐릭터들도 서로 팬덤이 겹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이제 캐릭터. 그렇죠. 반영웅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마블 코믹스. 또 마블 코믹스입니다. 영웅 영화 하면 이제 마블이 빠지면 너무 섭섭해질 정도로 그러게요. DC가 이제 존재감이 너무 없어요. 힘을 못 써요. 네, 사실은 물론 DC는 일당백인 캐릭터들이 몇 개 있죠. 그게 이제 배트맨도 있고 네. 슈퍼맨도 있고 일당백인지 모르겠지만 뭐 일당백 남자인 원더우먼 이런 캐릭터도 있고 하지만 마블 코믹스처럼 다종다기하고 다양한 형태의 캐릭터들을 양산해내는 슈퍼히어로 공장도 없는 것 같습니다. 대단하죠. 이제 가디언즈 갤럭시는 스타로드라는 인물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 프렛이라는 미국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 이게 에스콰이어도 표지로 나왔어요. 더 재밌는 건 에스콰이어 기자들이 다 누군데? 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누군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배우를. 네. 네. 나중에 이제 가디언즈 갤럭시가 뒤늦게 약간 개봉하니까 여기 나오는 그 친구였는데 막상 영화를 보고 너무너무 재밌대라고 생각하고 영화를 봤더니 그래 왜 재밌을까? 역시 다 모두 이해를 못했던 거죠. 들켰다. 이 영화 내에서 나오는 그 뭐랄까 농담들 네. 이게 엄청난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식 농담일 텐데. 그죠. 그리고 히어로물에서는 좀 찾아볼 수 없는 가벼움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져서 또 매력이 있었던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못 웃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 여기서 스타로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네. 이제 크리스 프렛이 연기하는 건데 원래는 좀도둑인데 그런데 스타로드라고 하는 거창한 거짓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가모라라고 하는 이제 정말 진지한 여자 암살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드렉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고 네. 그리고 이 안에서 브래들리 쿠퍼라고가 목소리 연기로만 나오는데 네네. 너구리가 나옵니다. 근데 귀여워요. 이제 그 생체 실험 때문에 너구리인데 지능은 인간 지능인 네네네. 현상금 사냥꾼인 로켓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로켓을 지키는 그루트라고 하는 그 나무가 나와요. 네. 이 나무의 존재가 또 중요한 것인데 이런 이런 인물들이 사실은 그냥 동네 건달이죠. 황야의 한량들. 무법자. 네. 근데 이들이 그냥 어쩌다가 우주 평화를 지키게 된다. 뭐 이런 내용. 본인들이 원해서 뭉치지도 않아요. 네, 어쩌다 맞아요. 저쩌다가 같이 댕기게 되는데 그러다가 우주를 지키는 그런 영화죠. 참,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우주를 지키려면 슈퍼맨이나 배트맨쯤은 돼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지금 동네 건달들이 모여서 우주를 지킨다. 근데 이게요, 어떤 팬층한테는 굉장한 흡입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요. 배트맨이라는 인물은요. 보통 사람들한테는 그 흡입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 인물이거든요. 일단 배경 자체가 아주 부자해. 네. 그리고 아주 형이상학적인 주제에 대한 고민만 해요. 나는 왜 존재하는가? 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왜 나 버리고 세상을 떠났을까? 세상을 믿을 만한 것일까? 뭐 나는 왜 부자로 태어났을까?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슈퍼맨도 마찬가지죠. 뭐 지구를 구해줘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날 여기로 보냈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존재론적 고민들. 이들은 그런 식의 아주 복잡한 고민이 없어요. 그냥 전쟁터에 나가라고 하면 나가고 구하라고 그러면 사람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고민들을 하죠. 네. 그런 것들이 훨씬 일반 관객들한테는 흡입력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캐릭터들이 설명되는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너구리 캐릭터 이 캐릭터가 되게 차가운 듯이 나오지만 결국에는 정 때문에 모두 도와주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에서 큰 매력을 느꼈어요. 저는 사실 영웅이라는 존재가 항상 결단력이 있고 뭔가 본인이 이루려고 하는 바를 밀고 나가는 모습이 머리에 많이 박혀 있잖아요. 심지어는 고독하고 외롭고. 그렇죠. 네. 근데 이 너구리 캐릭터는 심지어 알았어 도와줄게 뭐 이런 식의 뭐랄까 그 전까지만 해도 돈에 항상
쫓겨다녔던 현상금 사냥꾼이 그런 정에 이끌리는 모습에 상당히 또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보면은 여기 악당들이 등장하잖아요. 이 악당은 제가 보면 뭐랄까 이것도 만화 같지만 지금 굉장히 비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들이 악당을 쳐부수는 과정 자체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고 네. 이기는 과정도 사실은 실속을 금치 못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하나의 캐릭터들이 관객들한테 흡입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서로 얽히면서 일종의 유사 가족을 이루는 과정이 네네. 그게 진짜 스토리인 거죠. 그게 진짜 영화 이야기이고. 그리고 히어로물이라고 해서 항상 뭐 초능력이 있고 대단한 능력을 가져야지만 또 히어로가 된다. 이런 틀을 또 깬 영화가 아닐까. 너도 히어로가 될 수 있어 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영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블루 스위드의 Hooked on a Feeling. 이 곡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OST입니다. I can't stop this feeling deep inside of me. Girl, you just don't realize what you do to me. 미드나잇 스포일러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자, 이 영화 이야기 좀 더 해주시죠. 어떤 뭐 매력이 어느 부분이 있는지 못 느끼셨겠지만. 네, 저한테는 가디언즈가 아닌 걸로. 네. 이게 사실 제가 왜 이해가 잘 안 됐을까? 네. 생각보다 왜 재미없었을까? 생각해 보면 일단 하나 가장 큰 이유. 영어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둘, 제가 미국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 가장 전형적인 미국식 히어로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보면 아주 이게 디테일한 뉘앙스를 이해해야만 할 수 있는 유머들이 많이 나오죠. 네. 근데 이거를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한국식으로 해석을 하면 이럴 것 같아요. 아이들 사이에서 유명한 인기 있는 그 슈퍼히어로물들이 다이노포스라는 일본 그 슈퍼히어로물이 있어요. 네네네. 뭐 지난해에는 정말 이 로봇을 못 사서 난리였었어요. 그렇다면서요? 장난감을. 그리고 뭐 한국으로 치면 우레메 같은 거.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그 유머들은 일본 유머가 있고 한국 유머가 있는데 가끔 보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 이게 웃겨? 이해할 수 없는. 니네는 이게 웃기니? 라고 얘기하는 유머들이 있죠. 네네. 가디언즈 갤럭시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그 여기 나오는 유머들은 미국 그 관객들한테 이제 말하자면 튜닝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주파수가 맞춰져 있는데 그런 것들이 또 다른 가디언즈 갤럭시의 특징이에요. 뭐냐면 기존의 마블 히어로들의 영웅물들은 어쨌든 세계화된 인물들인 거죠. 보편화되어 그렇죠. 있는 캐릭터들이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가족을 구하고 뭐 또는 뭐 그 어떤 지역을 구하고 뭐 나라를 구하는 것이 어쨌든 일정 정도의 공감대가 일으키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가디언즈 갤럭시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정확하게 미국 관객들을 노리고 만들어진 영화예요. 근데 뜻밖에도 이제 미국 이외 다른 지역에서도 마블이 워낙 인기여서 관심들을 모으고 그럭저럭 인기가 있었던 거죠. 그 어떻게 보면은 마블에서 이전에 나왔던 여러 가지 영웅물에 또 반대 캐릭터들이 나와서 또 영웅물을 이루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사실은 이 영화 안에서 다양한 미국식 팝 문화가 등장하죠. 아, 맞아요. 네, 그게 참 재미있는 게 그 처음 등장한 영화 첫 장면에서 보면 스타로드라고 하는 인물이 자기가 뭐 대단한 인물처럼 굴지만 테이프 들어보면서 테이프에서 나오는 흘러간 옛 팝송들을 듣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 안에서 옛 팝 속에서 말하자면 미국의 옛 이른바 그러니까 그 흔한 대중문화를 누려왔던 관객들한테 향수를 자극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이 영화에 빠져들게 만들죠. 저도 사실은 다 아는 그 음악들은 아닌데 네. 그 가끔 나와요. 잭슨 5 같은 음악들은 저도 알죠. 맞아요. 뭐 데이빗 보이 같은 것도 나오고 네네. 마빈 게이, 특히 마빈 게이 음악은 정말 많이 쓰이죠. 계속 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 옛날 향수를 자극하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을 들기도 했는데 어렸을 때 우리는 누구나 다 영웅이 되고 싶잖아요. 하지만 크고 나면 악당이 돼 있는 아니면 좀도둑이 돼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해요. 하지만 영웅이 되고 싶었던 옛날 모습을 되찾고 싶죠. 이 영화 속의 주인공이 그런 인물일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음악을 들으면서 옛날로 돌아가서 별 볼 일 없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영웅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찾고 싶어하는 건 아닐까. 그런 부분을 자극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이제 와서 우리가 아이언맨 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네. 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어요. 이 두 영화, 오늘 소개해주신 두 영화 한번 총평을 내려주신다면요. 영웅이라는 건 네. 시대를 초월해서 항상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디즈니에서 드디어 영웅이라고 하는 그 상업적인 요소가 더 붙여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즈니 항상 우리도 늘 얘기했듯이 백설공주, 신데렐라 이런 공주 캐릭터들이 굉장히 강했고요. 그렇죠. 왕자 캐릭터들은 상대적으로 약했어요. 백마 타고 지나가거나 키스하고 깨우거나 아니면 알고 봤더니 나쁜 놈이거나 겨울왕국. 하지만 마블이라는 이제 캐릭터의 보고가 덧붙여지면서 이제는 디즈니의 왕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진정한 왕자들이. 네네. 현대판 왕자들. 여기 나오는 가디언즈 갤럭시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제 그 빅히어로에 나오는 인물들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나올 수 없이 많은 캐릭터들도 역시 왕자들이에요. 저 같은. 네. 그런 뭐랄까 앞으로 나올 영웅물들도 참 기대가 되네요. 이제 헐리우드 시장이 영웅물 이런 블록버스터 스케일이 큰 영화들에 많이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아서 더욱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찌 보면요 수평적으로 그 영웅의 캐릭터들이 증가하기도 하는데 네. 지금 이제 세대별로 빅히어로는 저도 아주 인상 있게 본 게 우리 딸이 정말 영화 보기 전부터 히어로의 그 이름들을 외워가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건 아이들한테 보편적으로 발견된 증상이래요. 그 얘기는 점점점 이제 그 영웅물 시장이 초등학생, 어린이집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군요. 뭐 가족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미드나잇 스포일러 이제 슬슬 마칠 시간이 됐고요. 저는 여기서 2부 마무리하고 3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기자님 보내드리겠습니다. 데이빗 보이의 Moon Age Daydream, 이 곡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OST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기자님. 네. I'm an alligator. I'm a mama, papa coming for you. I'm the space invader. I'll be a rock and rollin' bitch for you. Keep your mouth shut. Just walking like a big monkey bird. And I'm busting up a brains for the world. Keep your electric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특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Yeah. 널 보면 난 푸른 밤이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마르지 않는 샘물같이 계속해서 퐁퐁 솟아나는 추억 가득한 90년대 노래들로 함께합니다. 90s but goodies. 이 시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푸른밤 홈페이지 90s but goodies 게시판 오셔서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십시오. 자, 그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청곡들 만나볼까요? 곽곽이님 어제 터키에 도착했는데요.
같이 다녀오신 어머니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 조관우의 늪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아, 터키에서 갔다 오셨군요. 한국으로. 터키에서 한국으로 도착을 하셨습니다. 조관우의 늪, 이 노래 너무 멋지죠. 저는 사실 이 노래를 무한도전에 나오기 전에도 정현동 씨가 무한도전에서 부르면서 상당히 이미지가 세게 바뀌었는데, 사실 그전에도 알고는 있었어요. 와, 가성이 상당히 매력적인 노래구나. 아, 이런 노래도 한국에서 좀 이런 식으로 불렸던 적이 있었구나. 이런 발성을 하는 노래도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현동 씨가 부르면서 정말 뭐랄까 우리에게 큰 웃음을 줬던 그런 노래이기도 하죠. 조관우 씨가 이 앨범이 상당히 잘 됐죠. 막 100만 장 넘게 팔리면서 좀 많은 인기를 끊었던 것 같은데, 네, 저도 참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김한솔님, 항상 노래방에 가면 이 노래를 부르는 친구가 있어요. 박미경의 이브의 경고. 처음엔 이 노래 뭐냐고 막 웃었는데 노래가 너무 좋아서 이젠 제가 더 많이 듣고 부르고 있습니다. 푸른밤에서 틀어줘요 하셨습니다. 이브의 경고, 이거 가사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바람피는 남자에게 하는 내용인 거죠? 이브의 경고라니. 아담한테 하는 말인가요, 그럼? 김지우님, 김광석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틀어주세요. 영화 클래식 OST였는데 정말 너무 좋네요 하셨습니다. 제목이 너무 아프지 않나요?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그럼 뭐였을까요? 너무 아픈 사랑은. 김광석 씨의 노래는 진짜 가사가 참 너무 멋있어요. 다 시 같고 한 줄 한 줄 읽다 보면 너무나도 멋진 표현들, 가슴 어린 표현들이 많아서 정말 감탄을 금치 못하죠. 자, 그럼 노래 두 곡 들어볼까요? 박미경의 이브의 경고, 그리고 김광석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박미경의 이브의 경고, 김광석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90s but goodies 듣고 계세요. 4992님, 저 가고 싶은 고등학교에 가게 됐어요. 이루고 싶은 꿈에 한 발짝 다가간다는 생각에 기쁘기도 설레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무섭고 걱정도 되네요. 지금이 안식처 같은 시간이에요. 시간이여 멈춰라. 그대는 너무나도 아름답다. 이니그마의 Return to Innocence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오, 예술고등학교에 가신 것 같아요. 시 쓰셨네요. 시간이여 멈춰라. 그대는 너무나도 아름답다. 그래요. 일단 가고 싶은 고등학교 가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요. 꿈에 한 발짝 다가간다는 것, 이게 상당히 설레는 일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좀 두려운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꿈에 한 발짝씩 이렇게 다가갈 때 그 꿈을 이제 내가 손으로 이제 잡을 수 있는 거리에 이제 다와왔을 때 그 꿈이 내가 머릿속으로 상상하던 나 이상향이 아니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고민들이 있거든요. 두려움이 있고. 근데 저는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게 두려워서 꿈을 이렇게 가까이 하는 걸
포기하거나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이렇게 딱 그 상자를 열어보고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구나를 그냥 피부로 느끼고 또 다른 이상향을 찾아가는 것, 또 다른 목표를 세우는 것, 이게 더 발전적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냥 꿈은 꿈으로만 남겨둬야지 라면서 이렇게 포기하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좀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건 4992님은 한 발짝 다가갔다고 하니까 너무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푸른밤 함께 해주시면서 어떻게 다가가고 있는지 보내주십시오. 축하드려요. 정현정님, 비주의 누구보다 널 사랑해 신청합니다. 제가 아끼는 90년대 노래 중 하나예요. 지금도 노래방에 가면 가끔 부르는데요. 들으면 마음이 포근해지는, 그리고 순수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가사가 정말 아름답고 멜로디도 따스해서요 하셨습니다. 그런 노래들이 있죠. 특히 90년대 노래는 그런 게 왜 그렇게 많은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부르면 노랫말이 너무 예쁘고 그 노랫말에 딱 맞게 또 멜로디도 이렇게 뭔가 나를 다독여주는 것 같고, 그런 노래가 참 90년대에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 멜로디가 이제 90년대에 다 나와서 이제 2000년대, 2012년대에는 10년대에는 그런 노래가 나오기 좀 힘들어진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홍수미님, 핑클의 블루 레인 틀어주세요. 빗소리는 베란다에 앉아서 듣는 빗소리가 최고인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그쵸, 왠지 빗소리가 이렇게 들리면 그냥 따뜻한 차 마시면서 그거 그냥 가만히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심지어 저는 그 인터넷에 빗소리 나는 사이트가 따로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심적 안정을 위하여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좀 휴식을 취하거나 장작 타는 소리, 아니면 빗소리, 이런 소리들 인터넷 사이트에 있고 그렇거든요. 전 찾아서 듣기도 하는데 빗소리 오랜만에 좀 들어보고 싶네요. 조은숙님, 스파이스 걸즈의 워너비 신청해요. 몇 년 전 캐나다에 어학연수 가서 처음 알게 된 노래예요. 홈스테이 맘께서 참 좋아하셨거든요. 홈스테이 맘이 보고 싶을 때마다 이 노래가 떠오르네요 하셨습니다. 홈스테이 맘이 좋아했다라는 부분에서 너무나도 공감이 가네요. 스파이스 걸스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이제 홈스테이 맘이 될 정도가 된 거죠. 그 세계적인 걸그룹 이 순위를 한번 쫙 뽑아보니까 스파이스 걸즈가 거의 1등이던데요. 영국 팀이죠. 이 영국 팀. 그래요. 스파이스 걸즈 좋은 노래 참 많은데 이런 걸그룹들이 막 나오면서 지금의 K-팝 걸그룹들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노래 들어볼까요? 이니그마의 Return to Innocence, 그리고 핑클의 Blue Rain,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어디 가면 볼 수 있는지 알고 있어도 나갈 수 없는 걸 아마 몰라 보기 수척해진 내 모습 보고 놀란 가슴으로 걱정할까봐 이니그마의 Return to Innocence, 그리고 핑클의 Blue Rain,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90s but goodies 함께하고 계세요. 6637님, DJ DOC의 비에 듣고 싶어요. 비가 오는 날이면 늘 생각이 나는 노래인데요. 90년생
사촌 동생에게 들려줬었는데 모른대요. 세대 차이 무시 못하네요 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이름만 딱 들어서 모르겠는데요. 사실 DJ DOC의 노래를 제가 거의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노래 제목하고 곡하고. 저도 들으면 알 겁니다. 90년생이지만 난 알 거야. 이따 들어봐야지. 아는 노래인지. 9048님 소호대의 돌이킬 수 없는 사랑 신청해요. 요새는 남녀 혼성 듀오 별로 없죠. 소호대도 남자분은 프로듀싱 하시고 여성분이 보컬이었지만요. 여성 멤버 한에스더 씨는 작년에 결혼하셨다고 들었는데 요즘엔 좀 찾기 힘든 진한 느낌이 있는 목소리라 좋아해요 하셨습니다. 그쵸, 요즘엔 진짜 듀오 좀 찾기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트리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볼 수 있는데 듀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좀 콜라보레이션으로 거의 다 대부분 하는 것 같고 팀으로 만들진 않는 것 같아요. 뭐 요즘에 활동하시는 듀오분들로 따지면 뭐 매드클라운 씨랑 좀 매드 소울 차일드, 와 둘 다 매드네. 투매드 두 분이서 좀 콜라보하셔서 앨범도 그러니까 곡도 내고 하시는데 콜라보레이션으로 좀 주로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 자체가. 박수미님 얼마 전에 15년 지기 대학 친구들과 필리핀으로 여행을 갔다 왔는데 문득 그 친구들과 같이 듣고 싶네요. 박정현의 사랑보다 깊은 상처 임재범 씨와 함께 불렀었죠 하셨습니다. 이 노래 진짜 최고죠. 저는 사실 이 노래에서 좀 깜짝 놀랐던 건 박정현 씨가 되게 벌스 부분을 너무 멋있게 불러요. 근데 똑같은 키로 임재범 씨가 부른단 말이죠. 저는 그 듀엣곡 같은 경우에는 남자에서 여성으로 바뀔 때, 여자에서 남자로 바뀔 때 이렇게 전조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키가 바뀌는 경우가. 근데 이 곡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키로 쭉 가서 되게 와 진짜 보컬에 자신 있는 둘이 만났구나라는 느낌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곡은 박정현 씨와 임재범 씨가 아니면 못 불렀을 겁니다. 너무 합도 좋고 두 분의 뭐랄까 그 색깔, 보컬 실력이 이 두 분이 아니었으면 다른 분들이 불렀으면 좀 한 명만 너무 튀었을 거예요. 근데 너무 좋은 조합이었던 것 같아요. 멋집니다. 정유경님 중학생 때 짝꿍이랑 수업 시간에 이어폰 나누어 끼고 몰래 라디오를 듣곤 했었는데요. 이 노래가 참 많이 나왔어요. 로빈 S의 Show Me Love 오랜만에 듣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중학생 때 짝꿍이랑 이 노래가 93년도 노래니까 대충 나이가 나와요. 유경님. 그래요. 이런 뭐랄까 추억이 서린 노래들 가끔 갑자기 다시 듣고 싶을 때가 있죠. 근데 이런 노래 다시 들으면 막 그때 느낌 안 나고 해서 되게 좀 서운할 때도 있어요. 오늘 한번 같이 들어보죠. 2423님 예전에 어떤 술집에 갔는데 흘러나오는 노래가 너무 좋아서 점원에게 노래 제목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 노래가 빛과 소금의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였답니다. 그 후로 가장 좋아하는 90년대 곡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푸른밤 가족들이랑 같이 듣고 싶네요. 신청해 봅니다 하셨습니다. 와 빛과 소금의 노래 중에서는 정말 가사가 좋은 노래가 많이 있죠. 그래서 푸른밤에서도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팀 90년대 이후로는 좀 활동이 뜸한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없었죠 거의. 새로운 앨범이 나온다면 또 막 추억하면서 많이 찾아 들을 것 같은데. 자 노래 들어볼까요? 두 곡 듣겠습니다. DJ DOC의 비에 그리고 로빈 S의 Show Me Love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DJ DOC의 비에 그리고 로빈 S의 Show Me Love 두 곡 들으셨습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90s but goodies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 비에 이 노래 들어보고 싶어요 했는데 모르는 노래였어요. 죄송합니다. DJ DOC의 노래 제가 다 알진 않았네요. 0048님 지금 학원 숙제 중입니다. 진짜 자고 싶어요. 잠 좀 깨게 엄정화의 초대 좀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야, 엄정화 씨 얼마 전에 그 토토가 나왔을 때 그 충격, 좋은 의미의 충격 정말 잊을 수가 없네요. 잊을 수가 없어요. 이 노래 들으면 진짜 잠 깨겠어요. 밤에 들으면 그 엄정화 씨의 그 뭐랄까 뇌세적인 눈빛과 그런 무대들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나면서 황기남님 문득 임상아 씨 생각이 나네요. 뮤지컬이라는 노래로 유명하지만 저는 이 노래도 참 좋아했답니다. 임상아의 하루 푸른밤 가족들한테도 알려주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임상아 씨 뮤지컬이라는 노래로 참 유명하다라고 또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누군가에게 내가 좋아하는 가수와 노래를 이렇게 소개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죠. 근데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아요? 이 노래는 나만 알고 싶다. 그냥 이 가수는 나만 알고 싶어. 왠지 나만 혼자 이렇게 보고 싶어. 일기장 같은 가수? 그런 가수가 있는 것 같아요. 또 김지은님 원더걸스 아니죠? 샵의 텔미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이 노래 알 것 같아. 샵의 텔미라고 하니까 그래요. 세대 차이 노래 제목과 가수로 좀 나누는 것들도 있을 텐데 샵의 노래도 텔미가 있었죠. 9191님 이제 곧 그래미 어워즈가 시작되죠. 그래서 제가 고등학생이었던 1995년에 그래미에서 락 보컬 그룹 부문을 수상했던 밴드 블루스 트래블러의 Run Around 신청해봅니다 하셨습니다. 그래미 어워즈 정말 멋진 무대가 많이 보여지는 무대 그 시상식인데 기대가 되네요. 이번 연도에는 또 어떤 기가 막힌 무대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할지. 그래미 어워즈나 미국에서 하는 여러 가지 시상식들을 보면 좋은 게 저는 모두 다 함께 이렇게 즐기는 듯한 분위기가 있어서 참 멋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시상식이 있지만 어쩔 때 보면은 좀 무대하는 사람들만 좀 혼신을 불태우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좀 그냥저냥 이렇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은 안타까운 축제의 느낌이 안 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멋지네요. 그래미 어워즈 기대가 됩니다. 이번 연도도. 조현덕님 내일 또 일 가야 돼서 너무 피곤해요. SES의 I'm Your Girl 틀어주면 안 피곤하지롱 하셨습니다. 귀엽네요. I'm Your Girl 이 노래 좋죠. 바다씨의 보컬이 상당히 인상 깊고 귀에 익는 그런 곡입니다. 홍재선님 유승범의 질투요. 드라마 주제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이잖아요. 드라마도 재미있게 보고 노래 따라하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다시금 그때의 추억을 되살리며 누군가를 질투하면서도 사랑하는 감정에 빠져들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사랑이란 게 그래요. 질투하면서도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요. 미우면서도 막 더 보고 싶어 미치겠고 애증이라고 하죠. 이런 복합적인 감정들 표현한 노래들이 참 좋습니다. 저는. 자, 노래 두 곡 들어볼까요? 엄정화의 초대 그리고 블루스 트래블러의 Run Around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을 기다렸어
오늘 방백. 만약이 다시 시작한다면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 못다한 얘기가 못다 이룬 꿈만큼이나 많은데 모래알처럼 빠져나간 그때 그 시절의 꿈은 어디에? 긴 터널을 빠져나오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너 미친 거 아니야? 친구들의 걱정도 너무 공감이 가는 걸 어째? 이를 어째? 너도 내게 신세진 거 있잖아. 뒷일을 부탁해. 더는 도망가지 않아. 뒷일을 부탁해. 긴 터널을 빠져나오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너 제정신이냐? 엄마의 잔소리도 너무 공감이 가는 걸 어째? 이를 어째? 뒷일을 부탁해. 너도 내게 신세진 거 있잖아. 이 신세는 절대 잊지 않을게.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뒷일을 부탁해. 더는 도망가지 않아. 뒷일을 부탁해. 이아립의 뒷일을 부탁해 라는 노래 가사입니다. 노랫말이 좀 독특하죠? 우린 누군가에겐 도움을 주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동시에 신세를 지면서 살게 되죠.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을 받은 게 있다면 꼭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른 누군가에겐 누군가의 도움으로 지금의 내가 있다는 걸 잊지 말고 꼭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곡 이아립의 뒷일을 부탁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